안녕하세요. 잔책입니다. 오늘은 치매 걸린 엄마가 마지막까지 기억한 단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병실 문을 열자 차가운 냄새가 코를 때린다. 바닥은 젖어 있고 링거줄이 흔들린다. 엄마는 침대에 앉아 창문을 보고 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지만 얼굴은 아무 표정이 없다. 엄마, 나 도윤이에요. 말이 나왔지만 대답은 없다. 나는 의자에 앉아 사진첩을 꺼낸다. 운동회 사진, 가족여행 사진, 아버지 제삿날 사진까지 한 장씩 보여준다. 엄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다. 목소리가 너무 단단해서 가슴이 움츠러든다. 간호사가 들어와 식판을 내려놓는다. 죽방 공기, 반찬은 갈아서 드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는다. 혼자 먹으면 안 돼. 영식이 와야지. 그 이름에 손이 멈춘다. 영식, 내 아버지 이름이다. 15년 전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끝내 울지 않았던 그 이름. 엄마, 아버지는 지금 말을 멈춘다. 입안이 말라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엄마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중얼거린다. 그이는 밥도 안 먹고 일만 해. 나는 가슴이 조여온다. 기억이 뒤섞여 있는데 엄마는 거기서 여전히 그 사람과 살고 있었다.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린다. 엄마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려 한다. 영식이 다친 거 아니냐? 손등에 꽂힌 주사 바늘이 당겨지며 피가 맺힌다. 나는 급히 붙잡고 괜찮아요, 엄마. 아버지 괜찮아요. 라고 말한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눈물이 고인다. 내가 스스로 한 거짓말이 너무 뚜렷하다. 엄마는 이내 숨을 고르고 눈을 감는다. 그 입 또 늦는다. 목소리가 낮지만 또렷하다. 간호사가 들어와 모니터를 확인하며 오늘 반응 좋으시네요. 라고 말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못한다. 나를 잊은 엄마는 여전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 세상에 없는 사람을 위해 밥을 남기고 그 사람의 이름만 불러준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손을 잡는다. 피부가 차갑고 손끝이 얇게 떨린다. 엄마, 나 도윤이에요. 이번엔 조금 더 크게 부른다. 엄마는 눈을 뜨고 나를 본다. 짧은 순간 시선이 나를 스친다. 그리고 고개를 젓는다. 도윤이는 커서 서울 갔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힌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엄마의 손을 쥔 채 그 손 안에서 내가 아닌 사람을 느낀다. 침묵이 길다. 링거액이 다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낸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입을 연다. 늦으면 밥 식는다. 그 말이 병실 안을 천천히 맴돈다. 나는 고개를 숙인다. 울지 않으려 눈을 감았지만 눈물이 그대로 흘러내렸다. 아침 방송이 울리고 병동문이 열릴 때 나는 이미 엄마 옆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인지치료 날이라고 했다. 퍼즐 조각들이 테이블 위에 널려 있고 엄마는 손가락으로 한 조각씩 만져본다. 간호사 윤미 씨가 다가와 이건 집이에요. 지붕 조각이에요 라고 말한다. 엄마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조각 하나를 들어 뒤집어 본다. 그 조각에 작은 창문 모양이 그려져 있다. 엄마의 손끝이 그 창문을 오래 문지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나온다. 영식이 저 창문 밑에서 담배 피웠는데. 간호사가 놀라서 나를 본다. 나는 숨을 멈춘다. 엄마는 손가락으로 창문 모양을 계속 문지르며 그 말을 한 번 더 되뇌었다. 담배 냄새가 참 싫었는데. 윤미 씨가 속삭이듯 말한다. 남편분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는다. 엄마가 나를 잠깐 본다. 눈빛이 흔들린다. 나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엄마,
저 아버지 닮았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손가락에 묻은 먼지를 털고 퍼즐 조각을 맞춘다. 한참을 맞추더니 다른 조각을 다시 뺀다. 모양이 안 맞는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엄마, 저는 도윤이에요. 기억나죠?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도윤이는 서울 갔잖아. 놔두고. 그 말이 마음속을 세게 긁고 지나간다. 간호사가 내 어깨를 살짝 잡지만 나는 그 손을 느끼지 못한다. 복도에서 약 트레이를 미는 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엄마는 밥을 먹지 않는다. 식판에 죽이 식어가고 있다. 그이 오면 먹을 거야. 엄마가 또 그 말을 한다. 나는 참았던 숨을 내쉰다. 엄마, 아버지는 이제 안 와요. 오실 수 없어요. 목소리가 떨려 나온다. 엄마는 창문을 본다. 그이는 약속 지켜. 단호한 말투였다. 나는 더 말하지 못한다. 간호사가 다가와 오늘은 반응이 많았네요. 좋은 신호예요. 라고 말한다. 나는 고개만 끄덕인다. 엄마는 테이블 위에 남은 퍼즐 조각을 천천히 모은다. 그 조각들 사이에 작은 종이 사진 한 장이 섞여 있다. 아버지가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다. 엄마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눌러 펴며 중얼거린다. 그이는 꼭 온다. 나는 고개를 숙인다. 아무 말도 못한 채 울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른다. 스피커에서 갑자기 비상 호출음이 터진다. 호실, 산소 포화도 68. 그 번호가 들리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진다. 물이 흩어지고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한다. 복도를 달려가자 간호사 2명이 산소통을 끌며 내 옆을 지나친다. 그 방이 엄마 병실이다. 문이 열리자 기계음이 귀를 때린다. 모니터 불빛이 붉게 깜빡이고 엄마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몸을 움찔거린다. 가족분은 나가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의사가 내 어깨를 밀쳐 세운다. 지금 나가셔야 합니다. 복도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의료진의 지시가 쏟아진다. 산소 올려요. 심박수 떨어집니다. 나는 문 앞에서 손을 쥐었다 폈다 반복한다. 숨이 막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와 말했다. 산소는 잡혔지만 의식이 불안합니다. 기억이 더 빠르게 무너질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먹먹해진다. 여동생에게 전화를 건다. 엄마가 지금 위험해. 말이 잘 이어지지 않는다. 지금 올라갈게. 동생의 목소리가 울린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울고 있다.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며 오늘만 4분이에요. 라고 말한다. 나는 창문 쪽으로 간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비가 오기 시작한다. 빗소리가 병실 벽을 두드린다. 차가운 유리가 이마에 닿는다. 숨이 얕아진다. 손끝이 떨린다. 새벽이 되자 병실 안이 조용하다. 산소기계 소리가 일정하게 들리고 링거액이 떨어지는 속도도 느리다. 나는 엄마 손을 잡는다. 손이 차갑다. 엄마, 저예요. 도윤이. 엄마는 눈을 반쯤 뜨고 나를 본다. 하지만 시선은 멈춰 있다. 나는 괜찮아요. 아버지 곧 오실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한다. 엄마의 눈이 흔들린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단어 하나가 나온다. 영식이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번진다. 나는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한다. 엄마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뜬다. 늦었잖아. 밥 식겠네. 그 말이 나오자 가슴이 무너진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리고 산소줄이 흔들린다. 나는 손을 놓지 않는다. 손끝이 더 차가워진다. 그 순간 울음이 올라온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물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병실 불빛이 흔들리고 모든 소리가 멀어진다. 아침 햇살이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든다. 엄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고 얼굴엔 피가 가신 듯 창백하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숨이 아주 천천히 오간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지만 손끝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박 원장이 들어와 차트를 넘기며 말한다. 지금은 의식이 불안정합니다. 감정 자극이 가장 중요할 시점이에요. 나는 가방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낸다. 아버지 목소리예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바로 틀어보세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거친 잡음이 흘러나오고 낮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가 뒤따른다. 분이야, 밥 먹었지. 그 한마디가 병실 안공기를 바꿔놓는다. 간호사와 윤미 씨가 동시에 고개를 든다. 엄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손가락이 시트 위를 더듬는다. 나는 숨을 멈춘다. 박 원장이 산소 포화도 수치를 확인한다. 수치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 나는 몸을 앞으로 숙여 엄마 귀 가까이 속삭인다. 엄마, 들리죠? 아버지 목소리예요. 엄마의 눈이 아주 천천히 떠진다. 초점이 없던 시선이 녹음기 쪽으로 향한다. 입술이 움직인다. 그의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반응 오셨어요. 테이프가 계속 돌아간다. 분이야, 오늘은 조금 늦는다. 밥 덮어놔. 엄마의 손끝이 내 손을 찾는다. 나는 그 손을 잡는다. 손바닥에 약한 힘이 느껴진다. 엄마의 눈가가 떨리고 마른 입술이 열리며 단어 하나가 나온다. 밥 식겠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진다. 나는 고개를 숙여 숨을 내쉰다. 눈물이 떨어져 시트 위로 번진다. 엄마는 여전히 녹음기 쪽을 바라본다. 간호사가 수치를 적으며 조용히 말한다. 이건 감정 기억이에요. 사람보다 오래 남는 기억이죠. 박 원장이 나를 보며 덧붙인다. 이 목소리가 이분을 살리고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른다. 테이프 속 목소리가 다시 울린다. 분이야, 밥 먹었지. 엄마의 얼굴 근육이 아주 조금 움직인다. 입술이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인다. 영식이 늦겠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엄마는 아직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시간도 세월도 빼앗지 못한 마지막 기억. 그 안에 나는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미워지지 않았다. 그토록 오래 한 사람만 기다린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병실 안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아침엔 그렇게 무겁던 공기가 조금은 맑았다. 간호사들이 점심 식판을 치우고 나가자 병실은 조용해졌다. 나는 카세트를 다시 꺼냈다. 테이프는 오래돼서 중간이 늘어나 있었다. 그래도 조심히 넣고 버튼을 눌렀다. 잡음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분이야, 오늘도 조금 늦는다. 밥 덮어놔. 엄마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손끝이 시트를 스치며 리듬을 따라갔다. 나는 녹음기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엄마, 들리죠? 아버지예요. 엄마는 눈을 뜨더니 느리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 원장이 들어와 모니터를 확인한다. 수치가 안정적입니다. 감정이 자극될 때 이런 반응이 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시선은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엄마가 녹음기를 향해 손을 뻗는다. 떨리는 손끝이 닿자 소리가 더 또렷하게 울렸다. 분이야, 밥 먹었지. 그 목소리가 들리자 엄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영식이 밥은 먹었나?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간호사가 눈시울을 닦으며 작게 중얼거린다. 기억은 다 사라져도 사랑은 남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맞았다. 엄마는 지금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생생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 테이프는 거의 끝나가고 기계 안에서 돌기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 엄마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더니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간다. 얼굴에 남은 주름이 부드럽게 풀렸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 얼굴을 본다. 그 미소가 평생 본 어떤 표정보다 따뜻했다. 엄마가 작게 말했다. 그이는 약속 지켰네. 그리고 손을 내 쪽으로 뻗었다. 나는 급히 손을 잡았다. 엄마의 손끝이 내 손을 감싸며 온기가 남았다. 그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도 소리내 울지 않았다. 박 원장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오늘이 가장 평온한 날이네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답했다. 엄마가 웃는 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병실의 공기가 이상하게 조용했다.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데 먼지가 천천히 떠다니는 게 전부였다. 엄마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얼굴이 전날보다 더 창백했고 숨소리가 일정하지 않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을 잡았다. 손끝이 식어 있었다. 산소 마스크에 김이 조금씩 차오르고 사라졌다. 엄마, 저예요. 도윤이. 목소리가 너무 작게 나왔다. 엄마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테이프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병실을 채웠다. 분이야, 밥 먹었지. 그 순간 엄마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시선이 허공을 헤매더니 녹음기 쪽으로 멈춘다. 입술이 움직인다. 영식이 그 말이 병실 안을 울렸다. 박 원장이 들어와 모니터를 확인한다.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의사 말이 끝나자 간호사들이 산소를 높인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엄마 얼굴만 본다. 기계음이 빨라지고 모니터의 불빛이 깜빡인다. 엄마의 손이 내 손을 잡는다. 힘이 거의 없다. 엄마, 저예요. 도윤이. 하지만 엄마는 내 이름을 듣지 못한다. 입술이 느리게 열린다. 늦었잖아. 밥 식겠네. 그 말이 나오자 눈물이 터졌다. 숨이 엉켜 나오지 않는다. 간호사가 들어와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고개를 숙인다. 박 원장이 시계를 본다. 지금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로 세상이 조용해졌다. 기계음이 멈추고 공기가 가라앉는다. 엄마의 눈은 반쯤 열린 채 멈춰 있었다. 나는 손을 놓지 못했다. 손끝의 온기가 서서히 사라진다. 윤미 씨가 다가와 커튼을 닫는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멀게 들린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엄마의 손을 이마에 댄다. 식은 손이 차가워서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진다. 엄마 얼굴은 평온했다. 마치 아버지를 막 본 사람처럼. 나는 눈을 감고 속으로 말했다. 엄마, 이제 그이랑 밥 같이 먹어요. 병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공기 중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분이야, 밥 먹었지. 그 소리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빈소 안에는 국화향이 짙게 퍼졌다. 흰 천으로 덮인 영정사진 앞에서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와 절을 하고 나갔다. 나는 상복 소매를 걷어 올리고 조문록을 정리하다가 문득 멈췄다. 영정 속 엄마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평생 동안 거의 본 적 없던 표정이었다. 여동생이 다가와 말했다. 형, 잠깐 이거 좀 봐. 그녀가 내민 것은 낡은 비닐봉지였다. 안에는 헌 손수건과 카세트 테이프 한 개가 들어 있었다. 손수건 모서리에 작게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다. 영식. 나는 한참 동안 그 글씨만 바라봤다. 동생이 속삭였다.
아빠 것 같아. 엄마가 평생 들고 다니셨대. 나는 빈소 한쪽으로 가서 카세트를 꺼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분이야, 오늘도 늦겠네. 밥 식지 않게 덮어놔.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다. 여동생이 조용히 울음을 삼킨다. 나는 눈을 감는다. 그 목소리가 병실에서 들렸던 그것과 같았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이 목소리를 기억했다. 그 목소리 하나에 붙잡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내 마음이 무너졌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엄마가 잃어버린 건 기억이 아니라 시간을 버티게 해준 사람 한 명이었다는 걸. 박 원장이 조문을 마치고 내게 다가왔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한 사람만 기억했어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사랑이었겠죠.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잠시 내 어깨를 두드리고 나갔다. 촛불이 흔들리고 테이프는 끝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마지막 부분에서 짧은 공백이 나오고 다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분이야, 밥 먹었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눈물이 터졌다. 나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엄마, 아버지 기다렸죠. 이제 같이 먹어요. 눈물이 떨어져 바닥에 국화 위로 스며든다. 테이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마치 엄마가 아직 듣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사랑의 소리가 남아 있었다. 장례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집안엔 아직도 엄마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낮은 서랍을 열면 약봉지가, 식탁 위엔 다른 밥 공기가 그대로 있었다. 나는 매일 습관처럼 테이프를 꺼내 듣는다.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분이야, 밥 먹었지. 그 짧은 문장이 집안을 메운다. 예전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린다. 그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다. 서로를 확인하는 말이었다. 하루를 버티게 한 약속이었다. 나는 엄마가 쓰던 앞치마를 개다가 거기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낡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식이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다시 흐른다. 엄마는 그 말 하나로 평생을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약속을 지켰다. 나는 테이프를 들고 선산으로 향했다. 바람이 불고 들꽃이 흔들렸다. 엄마와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 카세트를 올려놓는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테이프가 돌아가고 남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흘러나온다. 분이야, 오늘도 늦겠네. 밥 식지 않게 덮어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입을 열었다. 이제 식을 일 없어요. 두 분이 같이 있잖아요. 바람이 한 번 세게 불고 테이프가 멈춘다. 공기 중엔 아직도 그 목소리의 잔향이 남아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이 느리게 흘렀다. 엄마가 병실에서 지었던 마지막 미소가 떠올랐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 있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기억한 단 한 사람,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내 안에서도 잊히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행복한 마무리가 되길 바랍니다.